안녕하세요. 부자세다입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958.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왔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약 113평, 그리고 토지는 약 5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전체가 나왔습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약 28억 6,200에 시작을 해서 3차까지 유찰돼가지고 현재 64%까지 떨어져서 약 18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두 개의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도동 7-87번지하고 상도 1동 492-4번지가 나와 있는데, 상도동 87번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약 5평 정도 되는 것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층에 카페, 2층, 3층, 4층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보존 등기는 200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식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약 16년 정도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를 보잖아요. 가격과 위치 두 개 합하면 가치죠. 가격 싸고 위치가 좋아야 되고,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바로 중대 옆에라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위반 건축물도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해당 구청이 여기 어디죠? 관악구. 아니, 동작구. 동작구청이죠. 동작구청에 문의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결국은 위반 건축물이 됐다가도 나중에 정상 복구를 했어, 원상 복구를 했어도 위반 건축물엔 노란 딱지 안 띄워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이라 해도 뚜껑 열어보면 다 해결됐는데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우리한테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스터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청이 노량진, 흑석동, 상도동, 대방동, 신대방동, 사당동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장하는 것 중에서 주거용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물어줄 거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 현황이 우리한테 관심사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한 분도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은 계약, 인도, 전입, 개인전. 우리나라는 단체전이 강해요, 개인전이 강해요? 강해요. 양궁. 개인전이 더 강하죠. 우리는 개인전만 외우시면 돼요. 계약, 인도, 전입,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전입은 뭐죠? 여기 행정센터, 옛날 동사무소라고 그랬죠?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전입신고하는 게 전입이에요. 계약, 인도, 전입에 계약서는 집주인하고 하는 게 계약서고, 전입은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는 게 전입이고, 그리고 인도, 네팔이 아닙니다. 인도는 점유예요. 계약, 인도, 전입. 요 세 가지가 엔드입니다. 교집합. 다 있어야지만 임차인의 요건이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계약, 인도, 전입, 계약서하고 전입이 양쪽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올라타야지만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든 배당을 안 받든, 배당 안 받으면 최고가 매수인한테 돈을 받든 아무 상관이 없죠. 걱정거리가 없죠. 대항력 갖춘 임차이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찾아내가지고 이 돈이 우리가 낙찰 금액, 입찰 금액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죠.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는 법원에서 내주는 서류 중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를 항상 보셔야 했죠. 그 중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근저당 날짜가 달라요. 다를 때는 우리는 임차인을 분석할 때는 건물에 있는 근저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 있는 근저당 날짜가 2008년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날짜. 이 토지하고 건물 있잖아요. 토지는 2007년도, 건물 2008년도죠.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보다 빠른 날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XXX 총 12분이 돼 있는데 권리 신고 및 주거 임차권자 또는 상가 임차권자 총 12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딱 한 분이 상가 그 임차인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임차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임차인 있고 상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어디 가서 확인해요? 주민센터 가서 하고, 상가 임차인은 그렇죠. 세무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날짜가 전입한 날짜와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현재 64%까지 18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이 금액으로 우리가 최저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배당을 다 돼요. 총 채권 금액이 10억 8,500이에요. 임차인 채권 금액하고 그 근저당 하나은행에 잡혀있는 3억 6천까지 총 다 했을 때 11억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최저가가 18억이죠. 7억이 남죠. 7억이 남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채무자 또는 소유자한테 갑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유자한테 가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채무자한테 안 줘요. 왜 채무자한테 줘요? 소유주한테 줘야죠. 그래서 소유주한테 가는데 채무자와 소유자 같으면 똑같으니까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최저가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약 7억 돈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할 필요 없다. 다 배당이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돼 있죠. 용도를 보십시오.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해놨어요. 주 용도니까 부소득의 용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지 말고 다른 용도도 있으니까 다른 용도도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지하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을 해놓고 1층, 2층, 3층에는 음식점, 사무소로 등록이 돼 있는 물건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그 뒷장에 변동사항, 하단의 왼쪽 편에 보면 변동사항이 날짜별 쭉 나와요. 이 건물 같은 경우 변동사항이 2007년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이렇게 변동사항이 쭉 나옵니다. 이걸 다 하나씩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면 일반 건축물 표기, 그 다음에는 일반 건축물 해제, 또 일반 건축물 등록, 또 일반 건축물 해제 계속 반복돼서 맨 마지막에는 시정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시정 완료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구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시정 완료돼 있어도요? 이게 그렇죠. 시정 완료돼 있는데 이게 일부가 시정됐는지 아니면 다 됐는지 우리 유수님 같은 그냥 사시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그죠? 확인해 보셔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일반 건축물이 되더라도 시정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란 딱지를 그 옐로 카드를 안 떼요. 안 뗐어요. 안 떼요. 안 그런 떼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팁이다. 일반 건축물 표기했다가 일반 건축물 해제했다가 계속 반복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반 경매인들은 안 보죠. 안 본다는 건 우리한테는 경쟁률이 적겠죠. 토지하고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보시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최초 감정가가 28억 6천이 됐는데 토지가 25억 5천에 현재 감정이 됐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25억 정도 되는구나 보시면 돼요. 건물이 약 3억 천에 돼 있어요. 건물에 대한 감정 금액은 제시 외까지 다 포함해서 따라서 토지 가격만 해도 여기 25억짜리구나. 현재 18억에 나왔죠. 감정평가사가 먼저 평가한 사항 내용을 보시면 이용 상태를 파악을 했어요.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고 1층은 카페,
2층에서 4층까지는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옥탑층에도 주거시설이 있다고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하고 맞는지, 현황하고 공부하고 맞는지. 따라서 이 감정평가사는 최종적으로 2층에서 4층까지는 공부상, 공부가 뭐예요? 서류. 서류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으나 현황은 주거시설로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인 거죠? 그게 위반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위반. 근데 그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이라 하면은 외형적으로 위반을 할 수 있지만 사는 거 있죠. 사는 게 실제 도면상하고 똑같이 돼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공장에도 주거 임차인 전입신고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장에도 주거 임차인 등록할 수 있고 상가에도 주거 임차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거는 주거해야 돼. 죽으면 안 되죠. 사망하면 안 되죠. 주거는 주거에 하여튼 주거 전입을 해야만 된다. 아니고 상가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하면은 집에 등록해서 쳐놔요. 그렇죠? 이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하고 주거용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취사 시설이 있으면 안 되죠. 사무소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상가가 카페하고 자리에 몇 개 안 되는데 쭉 있죠. 따라서 주거용으로 취사를 하고 있구나. 저쪽에도 3개 있는데. 저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8개 정도 되겠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세 라인이 있네요. 네. 이쪽으로 해서 저기. 쫙 위로 올라갔네요. 네. 우리가 이제 가스밸브 가지고 몇 세대가 사는지 추정할 수가 있죠. 여기 지하입니다. 지하에 창고하고 인테리어 사무실로 돼 있어요. 근린생활실로 인테리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인테리어 사무실로 돼 있는 거. 자, 우편 항을 보겠습니다. 총 20개 중에서 관리 하나하고 이데아가 2개 쓰고 2개 빼니까 18개 맞나요? 올라가. 18개예요? 네. 302호. 총 4개가 있는데요. 2, 3, 4. 여덟 개. (502, 3, 4) 12개. 이거 세도 싸잖아. 40만 원. 월세. 괜찮다. 난 여기만 좀 뷰가 너무 좋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마지막에 우리가 상가했는데 그쪽만 이제 파악하면 되겠고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방수 상태도 이건 에폭시 방수라 하거든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의 출고 전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와 또한 조사에 따른 가격 조사 있죠? 다시 한번 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대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중앙대에서 한 거리로 한 1분 있는 자, 중앙대 보여주죠. 저 301동 건물 바로 인근에 있는 근린시설 또는 근린주택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근린시설에 와서 임장을 했는데 좀 더 연구해 보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을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주시고요.